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5일 전희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트럼프가 연신에서 중국 대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 덩달아서 그것 때문에 미국 주가라든가 우리나라 주가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왜 싸우고 있을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웬만하면 다 돈을 좋아했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왜 중국은 공산화가 진행이 되었을까 해서 오늘은 자유중국의 몰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독재에 따른 민심 위반인데요. 일단은 선수들을 입장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당이 있고요. 그리고 공산당이 있는데 국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장제스, 장개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요렇게 두 진영이 중국에서는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개석 같은 경우는 순원의 후계자로서 20년대에 대두를 하게 되고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도 뭐 20년대에 대두를 하긴 하는데 국민당에 비해서는 공산당이 굉장히 약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힘을 키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독재에 따른 민심 위반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국민당이 이제 처음에 정권을 잡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순원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소련의 지원을 받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북벌을 앞두고 죽어버리게 된 다음에 이 북벌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장개석이란 말이죠. 장개석은 그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약간 중간 계층이라든가 또 이제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공산당이랑 손을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당 독재를 실시하려고 장개석은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방법이 사실 좀 세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남이사라든가 뭐 CC단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충성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을 암살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이 순원이 제시했던 내용 중에서는 훈정이라고 해서 이제 법을 가르치는 이 중국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장제스가 일당 독재를 위해서 국민당 독재를 위해서 뭐 약법을 실시한다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원치 않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군소 정당들 같은 경우는 장제스에 대해서 민심 위반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30년대가 되면은 항일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일본이 점차적으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장제스 같은 경우는 공산당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명분 하에서 일본이랑의 전투를 되게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성안사변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제스랑 마오쩌둥이랑 손을 잡는 와중에서도요, 당시 이 나름대로의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제스가 약속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과의 전투에 따라서 공산당은 막 열심히 싸워 이러고선 본인들은 뒷전에 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소 정당들의 그런 자유 의사들을 억압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당시 민심이 점차적으로 국민당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과의 전쟁 이후에 제2차 국공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공산당이 승리하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부정부패인데요. 장제스 정부 같은 경우는 절강재벌을 위시로 한 그러한 재벌들이라든가 상류층들 그리고 공무원층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층의 지지라고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공무원들을 약간 자기 아래로 이제 두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특히 재벌과는 반대되는 공산당 같은 경우를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중일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이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됩니다. 당시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전쟁 준비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물자를 투입하게 되면서 이제 가난하게 되는데 또 일본이 해안권이라든가 또 이제 요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영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 돈들을 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이 결국엔 패망하게 되면서 중국이 다시금 이제 확장을 하게 돼요. 해방지를 국민당이랑 이 공산당이랑 해서 점차적으로 습득을 하는데, 국민당 같은 경우는 도시 위주로 이제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국민당 정부에 이들이 부정부패를 착복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보고서를 나중에 국공내전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왜 우리는 중국, 자유중국에 투자를 실패하였는가? 그랬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국민당 정부에게, 장교에게 탱크를 주면은 그 탱크가 다음날 공산당 정부에게 나타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비유긴 하는데 그 정도로 적에게 무기를 팔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농민들이었고 또 시골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도시 위주의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런 그러니까 부정부패적인 성격을 딱 봤을 때 이거는 국민들의 그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공내전이 딱 터졌을 때 압도적으로 국민당 정부가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 우세했었지만 민심이 이반되었던 국민당 정부는 결국에는 공산당에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도자의 해안인데요. 장제스와 그리고 모택동 같은 경우, 마오쩌둥 같은 경우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모택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대장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이면서 중국의 농민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쳐요. 또 공산당 대부분 이 병사들 또한 농업을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뭐 일을 도와준다든가, 또 그 집 주변에 뭐 이제 문이 부서지면은 그런 걸 막 수리해 준다든가, 되게 막 쌀 같은 거를 강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친농민적인 정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정책은 뭐냐면 토지 개혁이에요. 토지를 좀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공산당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 내걸었다라는 거죠. 또 지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척결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도 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결국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공산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산당 같은 경우는 막 농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토지개혁 실시한다, 농민들 정책 실시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장제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암살도 하고 막 신문사 사장 죽여버리고 막 이러한 모습들도 펼친다라는 거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지도자가 당시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타겟팅해야 하는가. 물론 이 정책이 맞고 틀리고는 조금 왈가왈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중국이 공산화 됐을 때 이게 토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내 토지인가, 이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국공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장제스보다는 모택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 누구를 타겟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도자적인 해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군사적인 역량 또한 장제스도 나름대로 군사적인 전문가였고, 뭐 반장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나름대로 걸출한 장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군의 그런 패배를 답습하는 모습들을 또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점과 선을 연결하는 그러한 국경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모택동 같은 경우는 이 농촌을 통해서 면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간략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유중국의 몰락 요인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자유중국, 대만이 될 수 있겠죠?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든가
남한, 대한민국과 그리고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막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하루빨리 좀 주가가 올라서 여러분들의 곳간 또 저의 곳간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2025년 4월 15일 전일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